안녕하세요, 제품입니다. 오늘은 한 주씩 모아가기 도큐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도큐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도큐사인은 2003년에 설립된 전자서명 1위 기업입니다. 전세계 66만 사용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포춘 500 기업 중에서 300곳 이상이 도큐사인의 고객입니다. 엄청나죠? 이미 미국에서는 전자서명 자체가 도큐사인으로 인식될 만큼 브랜드 영향력이 크다라고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떤 투자 카페에 가서 블로그 포스팅 한 것을 카페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미국에 사시는 분인 걸로 추정되는 한 분이 실사용자라며 올렸습니다. 정말로 도큐사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서명 시장 점유율이 나오잖아요. 도큐사인이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도 있고요. 다른 이런 전자서명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단연 독보적인 68%를 차지하고 있는 도큐사인이고요. 그냥 전자서명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단계나 이런 모든 보안 면에서도 도큐사인이 엄청나게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거기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험을 하고 이제 증권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일이 많은데 저도 도큐사인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전자서명으로 모바일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청약서 쓰고 종이로 쓰고 이랬던 적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이러스의 영향인 것도 있겠죠.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게 가속화된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혜를 얻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게 가속화된 거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영역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투자를 결정짓는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독점을 할 수 있으며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독점이라는 거는 사실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독점을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독점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적자가 지속되지만 엄청난 양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그룹이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룹이 그렇고요. 애플이라는 그룹이 그렇고요. 네, 그런 모든 그 기업들이 사실 독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독점적 지위까지 가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켓시어가 50%, 75% 이상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독보적인 지위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되게 위험한 지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그런 해자를 이야기하기에 아주 좋은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도큐사인은 68%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구독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어쨌든 구독 경제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업체는 계속 생길 거고 그 경쟁업체가 그 마켓쉐어를 점점 나눠 갖겠죠. 전체 전자결제 시장이 얼마나 확장될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016년도에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커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서 전자서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상태죠.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의 시기를 봐도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접촉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못 와요. 국가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고요. 비행기표 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계약 처리하기 위해 전자서명 적극 이용하고 있고요. 모든 계약이나 문서의 처리가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안에 보안은 필수가 될 거고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느냐도 이 경쟁력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굵직굵직한 파트너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그리고 구글, 오라클, SAP, 그리고 애플,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 굵직한 회사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가 차트를 딱 보면 2020년에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의 종가는 226불이었습니다. 오늘이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226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걸 YTD로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2020년 2월만 해도 80불이었던 이 주가가 지금 226불인 거예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80불이었던 주가가 220불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일은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대외적인 요인, 이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적지라고 써 있잖아요. 적자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2017년도부터 계속 적자예요. 근데 왜 이런 회사를 공부하고 있느냐. 자, 어이가 없죠. 근데 아까 보셨죠? 주가가 80불에서 200불까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장 점유율 68%. 그거를 보는 겁니다.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걸 보는 겁니다. 매출 초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거죠. R&D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관리비? 그냥 영업하던 대로 영업하면 되죠. 구독하는 건데. 순이익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1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거지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이 2021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될까요?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예상이잖아요. 예상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거나 한 번에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사거나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에 한 개씩 또는 하루에 한 개씩, 네, 그때그때 한 주씩 모아가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구독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 흑자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한 주씩 모아가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뭐 100주, 200주, 1000주, 만주를 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씩 모아가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종목 추천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삼성증권 리포트 밑에 자료로 남겨놨으니까요. 제 블로그 와서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상세 보기 페이지에 주소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와서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주주이신 분들도 함께 와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요. 이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아요의 힘이죠. 제가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한 900명, 1000명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1000명이 되면 커뮤니티, 그 유튜브 안에서 그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생긴대요. 그래서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구독자 좀 많이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도 홍보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